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용계획법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약간씩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론 배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론 배치법입니다. 이론 배치법. 자, 이렇게 이론 배치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떤 이제 집단에서 이제 평균이 뮤다 이렇게 되겠죠. 뮤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 뭐 작업 방법, 원재료 이렇게 있는데,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내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실험에 배치하게 되면 인자라고 했죠. 자, 지금은 뭐 간단하게 한 수준수를 한 3개 정도, 3사람 정도만 가져와서 해보고, 그 다음에 반복은 한 4번씩 해보죠. 4번씩. 자, 반복 R 이꼬르 4, 수준수 L 이꼬르 3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봤다. 자, 아노바 테이블입니다. 아노바 테이블.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 표죠. 결국은 분산에 대한 분산을 나타내고자 하는 분산 분석이니까 분산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요인인데요. 자, 요인은 자, 아노바 테이블입니다. 지금 아노바 테이블. 요인은 A와 E와 T로 나뉜다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우선 아셔야 되는데, 자, A가 있죠. A가 있습니다. A에 따라서. 자, 이 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은 x1 도트바, x2 도트바, x3 도트바지만 얘가 무한히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것을 뮤1, 뮤2, 뮤3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뮤에서 플러스 AI만큼 그리고 EIJ만큼 흩어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XIJ의 구조식이 되고, EIJ, 즉 이 AI, 사람에 따라서 또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즉 AI가 아닌 어떤 그 어떤 오차가 있다. 뭐 일종의 우연 오차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 우연 오차가 하나의 요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노바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그 토탈은 얘에 더하면 토탈이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이제 라지 S 또는 SS라고 나타내는데 변동입니다. 변동이죠? 자, 변동이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SA, 여기에 들어가는 게 SE, 여기를 ST라고 나타냅니다. ST. 이렇게 나타내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이제 degree of freedom. 뉴죠, 뉴. 자유도죠, 자유도. 자, 자유도는 여기에서 new A의 자유도, E의 자유도, 토탈 자유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V죠. 우리 V 어떻게 계산합니까? V는 라제스 나누기 N-1이죠. 이것이 뭡니까? New죠. 자, 분산 분석표는 분산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한 표입니다.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가장 쉬운데요. 자, 이 V가 있어요. V는 요 S 나누기 New죠. 그죠? S 나누기 New. 그래서 이 V가 세 번째 보통 나옵니다. 자, V. 이 지점은 VA. A의 분산. E의 분산. 눈치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A의 분산은 SA 나누기 New. VE는 SE 나누기 VNew. 이렇게 합니다. New.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요거대로. 요렇게 나누면 요거. 요렇게 나누면 요거. 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F5 통계량 값이죠. 통계량 값. 자, F 통계량 우리 공업 통계에서 배웠어요. 두 모분산의 비를 할 때 F 통계량으로 갔죠. 그때 F는 어떻게 했죠? F는 모르긴 몰라도 V분의 V다. 기억나시죠? V분의 V. 보통 1보다 크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표값 차다서, 즉 기강력이죠? 표값 차다서 그것보다 바깥쪽에 찍히면은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 H5 채택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F5도 마찬가지예요. V분의 V입니다. V분의 V. 뭐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V분의 V가 보입니까? 얘와 얘가 보이죠. 즉 VA 나누기 VB. 이것이 VA 나누기 VE. 요것이 바로 통계량 값이 되는 것이죠. 그 뒤쪽에는, 자, 그 뒤쪽에 가면 F1-라 알파가 있어요. 이게 기각력입니다. 기각력. 우리 요거 1-2분의 알파라고 하지 않고 제가 1-알파라고 했죠. 알파. 자, 이거는 한쪽 검정이죠. 2분의가 안 들어가니까 한쪽 검정이 됩니다. 한쪽 검정. 자, 지금 공업 통계 안 들으신 분도 공업 통계 가서 듣고 오세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2분의 2가 안 들어가면 한쪽 검정이고 마이너스 붙으면 오른쪽만 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보고 결국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 이 표값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지금 기각력이고 이 통계량 값이 여기 찍히면 H1 채택, 여기 찍히면 H5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피어슨의 적합도 검정 보죠. 동일성 검정 뭐 이런 거 볼 때 그것도 한쪽 검정이었죠. 얘도 여기서 한쪽 검정을 합니다. 한쪽 검정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찍혔다. 여기 탁 타점이 되면 H1 채택이죠. H1 채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작업자 간의 이 평균치가 차이가 있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네. 만일 여기 찍혔으면 작업자 간에 뭐 차이가 없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ST, SA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1차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ST 한번 구해보죠. ST.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보이시죠? ST는 자,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자, 똑같습니다.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ST를 구합니다. 여기 데이터 지금 4, 30, 12개 있잖아. 12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원래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이것도 있죠.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이게 원래의 뜻이죠. 그죠? 원래의 뜻이긴 해요. S 변동, 편차제곱 합. 평균 구하고 x바 얘들 12개밖에 안 되니까 평균 구하고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은 이 같은 의미죠. 근데 이 공식을 훨씬 많이 쓰겠다. 왜냐하면 데이터 저 계산기에 입력해서 시그마 x 제곱 발로 불러내면 되고 시그마 x 불러내서 제곱하면 되고 나누기 n은 12니까 요렇게 계산하면은 ST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A가 또 시험 나오겠죠. SA. 자, 요 SA입니다. SA. 자, 요 SA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요 1, 2, 3 요 값들 있잖아요. 요 값들. 결국 요 값들인데 이 값들을 가지고 변동, 즉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간에 어떤 흩어짐이 있지 않겠느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A의 변동입니다. 자,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자, 나누기 3 마이너스 CT를 지워버리고 제가 썼다가 지우는 이유도 또 있어요.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자, 뒤쪽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CT라고 하죠. 아마 공업통계에서 제가 한번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CT다. 앞부분만 다르죠. 앞부분만. 앞부분은 얘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것이 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평균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편차의 제곱합을 토탈 변동이라고 하는 반면 지금 A의 변동은 이것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변동이죠. 그래서 A1 하나, 둘, 셋, 네 개 더한 것 세 제곱 더하기 또 하나, 둘, 셋, 네 개 더한 것의 제곱 더하기 더한 것의 제곱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으로 나눴습니다만 A1은 몇 개를 더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죠? 죄송합니다. 네 개인데, 네 개입니다. 네 개. 4. 3이 아니고 4였어요. 자, 지금 A2도 4개를 더해서, 얘도 4개를 더해서, 이렇게 4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해서 4분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마이너스 CT 요렇게 하면 A 간의 사람 간의 어떤 변동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의미죠. 자,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SE는 자, 얘와 얘를 더하면 얘입니다. 그럼 얘와 얘가 나오면 얘는 차감해서 구하면 되겠죠. 차감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9가 나오고 얘가 6이 나왔다면 얘는 얼마죠? 3입니다. 그런 식인 거죠. 차감을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SE는 빼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표값은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표값은 F1-알파의 뉴 이렇게 되는데 요게 분자의 자유도, 요게 분모의 자유도죠. 여기에서 요게 분자고 요게 분모죠.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될 것이고 A의 자유도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자유도. A는 한 놈, 두 놈, 세 놈이니까 여기에서 한 마리만 잡으면 나머지 두 마리는 자유롭죠. 2입니다. 2.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는 2입니다. 그럼 공식으로 나타내면 뉴A는 L-1이 되겠죠. 그렇죠? 토탈 자유도는 어떻게 돼? 토탈 자유도. 토탈 12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잡으면 되겠죠. 토탈. 그러면은 뉴T는 L 곱하기 R, LR 빼기 1이 되겠죠. LR 빼기 1. 여기에서는 11이 되겠죠. 11. 그 다음에 얘는 뉴A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토탈은 더하면 돼요. 11 더하기 2 하면 13이 토탈 자유도가 되겠죠. 토탈.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이 자체가 11이죠. 12개 중에서 하나를 빼면 11이죠. 얘가 잘못됐죠. 9가 되죠. 9. 오차의 자유도 역시 차감해서 구합니다. 자, 오차의 자유도는 차감해서 구하겠다. 요것도 차감해서 구했고 요것도 차감해서 구했어요. 이게 11 맞죠? 12개 중에서 하나 빼니까 11. 얘는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빼면 2. 그러면 9 더하기 2는 11.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표값 찾을 때 자,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2, 분모의 자유도 11입니다. 2와 11. 그 다음에 알파는 뭐 주기 나름이겠죠. 뭐 95%로 하라. 뭐 알파 이꼴 5%로 하라. 5%. 그럼 5% 집어넣으면 0.05, 0.95. 0.95에 2,11 찾아서 자, 그것이 이제 기각력이고 이것이 기각력이고 그 다음에 통계량이 여기 찍혔 다음에 H1 채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가 지금 분산 분석이 쉽게 되는 거죠. 분산 분석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즉 S를 구하고 U를 구하고 그 다음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분의 예. 그러니까 SA 나누기 VA, NUA. 그 다음에 SE 나누기 UE 하면 얘들이 나오고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누면 결국 이거고 이거는 표값 찾으면 되고 표값 기각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거죠.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 책에는 E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MS. 요게 MS인데 민스퀘어라고 해서 사실 베어리언스를 다른 표현으로 민스퀘어를 합니다. 민스퀘어. 자, 이것에 기대치. EV라고 해도 돼요. EV.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것은 볼 때 오차에다가 더하기 본인에다가 남의 문자 이 말인데 A죠. 자, A의 분산의 기대치 말입니다. A의 분산의 기대치는 오차는 내가 어떻게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우연에 의한 그런 오차죠. 분산이죠. 이건 항상 있고 자기 자신의 오차에다가 즉 A 간의 오차에다가 그 다음에 남의 문자 뭡니까? R을 반복함으로써 그만큼 배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A의 분산의 기대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볼 수 있고 얘는 즉
E의 EMS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다 뭉뚱그리면 되죠. 그냥 내가 모르는 그냥 어떤 변동은 그냥 E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E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순변동이 있습니다. 순변동. 뭐 이렇게 더 가서, 여기에서 이제, 뭐 순변동. 자, 순변동은 S-로 나타내는데,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S-로 나타내는데, SA-로 나타내고, SE-로 나타내고요. 원래 자기 자신의 SA에서 자, nu AVE 만큼이 빠집니다. 자기 자신의 순변동에서 VE는 여기에 나오는 값이죠. VE 곱하기 이거 분산이죠. 그죠? VE에다가 A의 자유도만큼을 뺀 것이 순변동이다. 순변동이다.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진 것이 또 무조건 오차항 쪽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오차항의 순변동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것은 다 우연변동이다. SE 더하기 nu AV입니다. V. 위에 있는 이것이 그대로 밑으로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A의 순변동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여율이 나옵니다. 기여율. 자, 기여율이 있는데, 이 순변동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기여율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기여율은, 자, A의 기여율을 로 A라고 할 때, SA 다시 나누기 ST 총변동 분의 자, A의 순변동 곱하기 뭐 100분율 나오면 100%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A의 기여율이다. 그러면 E의 기여율은 어떻게 될까? SE 다시 나누기 ST 곱하기 100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100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H1이 채택이 되었다. H1이 채택이 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걸로 가죠. 다르네. 사람 A1, A2, A3마다 저 효과가 다르네. 0이 아니네. 틀림없이 저 중에서 누군가가 만든 것이 가장 강도가 높네. 그래서 얼핏 보니까 X1 도트 바가 뭐 한 8이 나왔고 X2 도트 바는 7이고 이것은 한 6이 되었다. 그럼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추정치로 들어가죠. 저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가 가장 이제 높다. 우리 회사에서는 가장 저 사람이 만들었을 때 가장 강도가 높게 나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정으로 가게 되면 뮤 예를 들어서 AI다. 저기에서는 A1이라는 사람이 제일 높으니까 이걸 추정합니다. 추정. 자, 추정하죠. 그걸 갖다가 뮤 I 헤드라고도 합니다. 뮤I 헤드라고도 하고, 자, 이것을 추정하면 XI 도트 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8이죠. 8, 그죠? 8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시그마를 우리가 몰라요. 시그마를 모르다 보니까 T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T 1-2분의 알파의 뉴 E 그 다음에 루트 R분의 VE. 여기에서 오차항의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오차항의 자유도와 오차항의 분산이 들어가서 요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차항이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추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이죠. 반복. 자,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한번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기초적으로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궁금하다. X1 도트 바와 X2 도트 바 간의 차이. 그러니까
얘가 맞는 것과 얘가 맞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두 수준 간의 구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하고 그 다음 역시 자 자유도는 무조건 2의 자유도 5차항의 자유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동시에 지금인데 평균은 뺄 수 있지만 자 표준편차는 안 되고 분산으로 바꿔서 분산의 가법성에서 분산을 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루트 덮어 씌운 거겠죠. 그죠? 자 VE의 R분의 2다. 원래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R분의 V 더하기 R분의 VE였겠죠. 두 개니까 이거였는데 같으니까 2로 빼서 뭐 VE 이렇게 해도 됩니다. VE 자 요거죠. 요거 그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의 가법석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자 저것이 이제 두 수준 간의 구간 추정, 두 수준 간의 구간 추정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두 수준 간의 구간 추정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 이것을 최소 유의차라고 합니다. 최소 유의차.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 잘 나오죠.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런 배치법 끝내야 됩니다. 자,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반복수가 4수준씩 똑같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반복수가 이렇게 없어. 뭐 여기는 이렇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시하고 하죠. 무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T를 한번 구해봐요. 자, ST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죠. 똑같습니다. 저렇게 결척지가 생기더라도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으로 하면 되는데 이 n이 어떻게 됩니까? n이. 조금 전에는 4, 32, 12개였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밖에 안 되겠죠. 그럼 9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9.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SA를 계산해요. SA는 얘는 4번씩 아까 전에는 똑같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4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다 달라져야 될 겁니다. 자, A1의 제곱. A1은 몇 개를 대해서 나왔죠? 하나, 둘, 3개. 3. 더하기. A2의 제곱. A는 몇 개가 있냐면 2개밖에 없어요. 더하기. 그 다음에 A3의 제곱. 저기 그림에서 4개. 마이너스 CT.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이렇게. 자, 지금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을 때 목표치나 이론치 우리가 목표하는 게 있다. 목표 M M으로 나타내더라고요. 골 이렇게 해서 G로 나타내도 될 텐데 M 자 요인이 있습니다. 목표치 자체가 요인에 들어간다 아셔야 됩니다. 목표치 자체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AE가 있고 T가 있습니다. 자, SS가 있겠죠. 또는 S죠. 그죠? 변동. 자, 이걸 SM이라고 하겠죠. SM. 얘는 SA죠. 얘는 SA고. 얘는 SE인데 얘는 차감하면 되죠. 차감. 얘는 ST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N가 있습니다. 자유도 N인데, 자, 이 ST가 시험 나옵니다.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을 때는 얘는, 자,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ST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인데, ST는 얘만 있습니다. 얘만. 즉, 시그마 X 제곱 자체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시험 나옵니다. 다르니까 다른 거하고. 그 다음, SM은 뭐냐 하면 SM은 이 뒤에 그 요놈입니다. CT입니다. CT. 그럼 어떻게 되냐면 ST 자체가 시그마 X의 제곱이고 SM 자체는 자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 되죠.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그럼 결국은 이 SM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 빼다가 SA 더하고 SE 더하면 ST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이 시험 나오고 그 다음 자유도 목표치가 있으니까 목표치는 무조건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1.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 SA는 L-1. 저거하고 똑같아요. L-1로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또 시험 나오죠? 얘는 그냥 LR입니다. 우리 앞에서 LR 빼기 1이었죠? LR입니다. 왜? 여기 빼기 1이 여기 간 거예요. 얘 아까 전에 했죠?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 야한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붙고 이것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붙은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얘는 차감해서 구하면 되죠. 뉴2는 차감해서 구하면 됩니다.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을 때는 이게 뭐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1차 때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이 ST에서 이 ST 공식이 원래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괄호의 제곱인데 요 놈이 요쪽으로 가서 붙었고 이것도 LR-1에서 요 놈이 여기 가서 붙었다.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이 목표치나 이론치에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죠.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런 배치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분산분수표를 보시는데 1번 분산분수표에서 뭐가 나온다? SA 구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SA 구하는 거. 그럼 SE는 차감하죠. ST 빼기 SA. 그럼 얘는 구할 수 있겠죠? ST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합니다.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 즉 자유도는 L-1 또는 공식으로 치자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L 갈로 열고 R-1인데 차감하시면 돼요. 차감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요것은 LR-1.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얘를 다 하셔야 돼요. 이론 배치에서는 이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다. 이온 배치 가면 이온 배치 가면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게 나오는데 그때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되겠죠. SA 가는 거 SB 구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SB가 여기서는 못 봤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론 배치에서의 분산 분석표는 철저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시그마 A 제곱 더하기 R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A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기각력은 한쪽 검정으로 한다, 무조건. 그럼 순변동이 또 있다. 순변동은 왜 한다? 기여율을 하기 위해서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분산분석표 밑에 보시면은 SA는 뭐 있다. SA는 있긴 있는데, 자, SA는 뭐 시그마, R분의, 자, SA는 뭐 R 시그마 뭐 그거보다는 마지막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거 시그마 R분의 ti 도트의 제곱 마이너스 ct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SA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R이죠. R. 반복 R 4. 그죠? 그 다음에 다 더해서 제곱을 다 더해서 그 말이죠. 그럼 CT 또는 CF LR분의 T의 제곱이다. 수정항이다. 근데 이건 뭐 LR 그럴 필요 없이 수정항은 얘죠. 얘.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 괄호의 제곱 있죠. ST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CT다. 이 말이죠. SE는 두 번째 나오는 거 ST 빼기 SA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XI.바의 구조식은 뮤에다가 더하기 AI의 효과만큼 더하기 EI.바의 효과만큼 아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이고 X바바 또 있습니다. X바바는 뭐냐면 이렇게 갔을 때 자, 여기에는 X.1바, X.2바 있을 것이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X바바죠. 즉, 얘들의 총평균입니다. 총평균은 뮤에서 이, 즉, 오차항의 평균의 평균과 평균의 평균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해서 X바바는 뮤 더하기 E바바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최소 유의차 검정, 추정, 귀무가설, AI부터 AI까지는 뭐 같다 또는 제로다. 수준 간의 차이가 없다. 이 사람마다 똑같다 만들어봤자 하는 것이고 귀무가설은 AI는 모두 0이 아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만일 위추정에서 0을 포함한다면 귀무가설 0을 포함하는 대립값을 채택하는데 자, 위에 있는 것이 xi.바 마이너스 xi.의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 2분의 r분의 2v죠. 그죠? 2v. 자, 이겁니다.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자, 위에 있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최소 유의차라고 요걸 최소 유의차라고 하네. 최소 유의차라고 하면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부분을 최소 유의차라고 하면 기각력을 잘 보세요. 기각력을 보시면 요 놈보다도 요 뒤에 있는 놈보다도 요 놈이 더 크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1차에서는 최소 유의차 검증을 하시오. 또는 지금 분산 분석표에서 두 개, 즉 얘와 얘 또는 얘와 얘 또는 얘와 얘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시오. 이렇게 하면 차이에 대한 검증이니까 이걸 최소 유의차 검증이라고 해서 분산의 가법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 3개 하십니다. 3개. 2차에도 나와요. 그 다음 분산 분석 후의 추정. 자, 점추정치 뮤 i 헤트는 뮤 더하기 ai 헤트고 이건 필요 없고 xi 도트 바다 여기 나오는 각각이 점추정치가 되고요. 구간 추정치는 xi 도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 알파 누이의 루트 r분의 ve다 이거죠. 모평균 차이 추정의 점추정치는 xi 도트 바 빼기 xi 도트 바의 다시다. 구간 추정치는 이 xi 도트 바 빼기 xi 도트 바의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 알파 누이의 루트 r분의 v 또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된다. 자, 검정과 추정.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차 분산의 추정. 자, 5차 분산이 만약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산의 추정은 카이제곱으로 가잖아.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2번 방갈래 보시면 구간 추정치는 카이제곱 1-2분 알파의 누 2분의 SE 또는 우측 항에는 카이제곱 2분의 알파 누 2분의 SE다.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이거. 더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2.4 별량 모형의 경우 한번 보시죠. 별량 모형. A인자가 별량일 때에는 모평균의 추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별량인자는 뭐예요? 별량인자는 결국은 중심이 없습니다. 흩어짐만 있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에 대한 추정 의미가 없고요.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즉 3포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밑줄 것이고 별표. 자, 1번 가설. 수준 간에 3포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자, 2번의 데이터 구조식도 다르죠. xij는 뮤 더하기 ai 더하기 eij 뭐 이것은 이제 같은데요. 이무의 xij는 같은데 xi 도트 바를 보시면 뮤 더하기 ai 더하기 ei 도트 바도 같습니다만은 x 바바 즉 이 x 바바가 다르죠. 뮤 더하기 a 바 더하기 e 바바가 된다.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는 모에서는 그냥 뮤 더하기 e 바바였죠. e 바바. 근데 여기서는 a 바 더하기 e 바바다. 그럼 3번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별표 2개 하시고 자, 결국은 3포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시그마 a 제곱은 r분의 va 마이너스 vb 즉 va와 ve 차이 나누기 r 즉 반복만큼 했다. 이 공식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반복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반복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시그마 A의 헤드는 추정치는 이렇게 되고 추정치가 아닌 경우도 또 있습니다. 추정치가 시그마 A 제곱이라고 해서 헤드가 없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자, 한번 적어 보시죠. 적어 보십니다. 이 expectation L-1분의 시그마 AI 빼기 A 파의 제곱.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적어 보십니다. 이렇게. 자, 마음이 좀 바빠서요. 자, 2.5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는 경우다. 자, SM은 CT다. SM은 그 CT 자체다. 그다음 3번 양쪽 갈로 ST는 자, 시그마 YIJ의 제곱이다 되어 있는데 ST는 그냥 뭡니까? 시그마 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양쪽 관로의 SE는 결국 차감해서 하면 되죠. ST에서 SM 빼기 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차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분수표 있죠. 지금 우리가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는 경우 분산분수표 보면 요인이 M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게 1이다 하는 거 체크하시고 T의 자, 자유도는 LR이다 하는 거 자, 박스 치시고 그럼 나머지 체크 안 하신 거는요.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우선 안 보셔도 됩니다. 어렵게 아주 어렵게 뭐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렇게 나오면 나올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고 간 부분들이 95% 이상 다 나옵니다. 95% 이상. 5%를 가지고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겠죠. 자, 우선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배치를 마무리했죠.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구했다. 이 표 자체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 막상 문제로 나오면은 또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국가기술 자격에서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증명하라, 유도하라 그게 없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결론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그러한 형태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시험이 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